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9월 4일 울프입니다. 아니, 미국만 기주 통화국 있고 잘 나가는 집 아나 본데 우리도 있거든요. 라는 내용으로 킨덱스 1번 터픽스 레버리지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ETF를 공부한다니까요. 그 이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 타이거, 인도 니프티, PPT, 레버리지 합 상품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터픽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가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터픽스에 가장 쉽게 하는 투자 방법이고요. 이 추세에서의 하단에 강력한 반등이 나온 이후로 이제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접어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래 추세로에서의 그런 회복인지 좀 관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작정 관망이라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도 일본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있죠. 일단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 이제 달러가 있지만 미국 달러가 있지만 일본도 있습니다. 이 달러와 엔화는 널리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런 통화이다 보니까 중요하죠. 달러 다음으로 엔화는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산다면 일본 주식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 이 프리미엄 구간에서 매수가를 더 지불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하단에서의 강력한 반등,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빨간색 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런 파란색 선 닫고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일본 시장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최근에 ETF 거래 대금을 보면 또 갑자기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된 건 아니지만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 설정 이후에 차트는 없고요. 산출 기간은 이제 토픽스, 그러니까 일본 도쿄 거래 증권소에서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발표하는 토픽스가 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운용 목표로 보면 2배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변경일이나 산출 방식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기 변경은 특히 특별하게 없어요. 이 상품 자체가 또 다른 또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총 보수는 연 0.5%고요. 분배금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성 종목을 보면 일본 ETF를 좀 담고 있어요. 네.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다이와 ETF 토픽스, 노무라 증권의 토픽스 ETF, 니코 리스트드 인덱스 펀드 토픽스, 심플렉스 토픽스 불 2X 이 레버리지 상품이죠. 다이와 토픽스 레버리지 2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봅시다. 토픽스가 뭐 하는 건가? 도쿄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서 토픽스라 하고요. 일본 도쿄 거래증권소의 그 주요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니케이 지수라고 하는데 그거도 비슷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나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봐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지수를 어떻게 이제 산출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이제 일본 거래 증권이 탄생한 이후로 딱 차트를 갖고 와봤어요. 정말 잃어버린 30년이죠. 거의 20년 30년 됐는데 최근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전 저항대를 뚫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가격으로 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1989년 그때가 정말 피크였죠. 그 이후로 정말로 미친 듯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걸로 또 회복이 될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코멘트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일본 경제,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고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떨어질 때는 2배 이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주의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외에 많이 올랐던 섹터로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PBT, 레버리지 합성 상품인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중국 대신 인도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니프티 잘 나가는 놈 50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로만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이라고 해서 거의 인도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도의 이제 은행, 뭐 인포시스, 뭐 이치치뱅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이를 리얼 옵션의 가치의 반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가치가 최대치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킨덱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일본 토픽스에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ETF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주가 추세상 이 추세 하단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원래의 그 추세의 회복인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많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조금 떨어지더라도 확실한 지지를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